김지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곤 했어요. 그는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 이나라와 함께 사는 그들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지환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는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줄 때 그녀의 미소가 더 밝아졌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옷도 세련되게 입었어요. 원래부터 집안일을 잘 챙기는 여자였지만 최근에는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목걸이도 새로 산 듯한 걸 걸치곤 했습니다. 지환은 그걸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나 때문에 그런가? 그는 결혼한 지 8년째. 일상이 지루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출근할 때 나라는 현관에서 오늘도 화이팅! 여보라고 말하며 가방을 챙겨주었고 지환은 그게 고마워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라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피곤할 텐데 이거 먹고 쉬어라고 말하며 김치찌개를 내놓곤 했습니다. 지환은 그 맛에 감탄하며 먹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나라는 미소 뒤에 숨긴 게 뭔지,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걸. 며칠 전 지환은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나라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쾌했어요. 지환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 물었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나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요즘 운동 좀 해서 그래요.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구나. 나도 따라갈까?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포기했어요. 다음날 아침, 나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립글로스를 바르는 그녀를 보며 지환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 회사 가는 거야? 예쁘게 차려입었네. 나라는 거울에 비친 남편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쇼핑 갈까 해요. 옷 좀 사려고. 지환은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나라는 요즘 정말 활기차네. 우리 결혼 생활에 좋은 신호인가 봐. 그는 가방을 들고 나서며 뽀뽀를 했어요. 다녀올게. 재미있게 보내. 나라는 문을 닫으며 네, 여보라고 답했어요. 지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나라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늦을 것 같아. 친구 만나고 올게. 지환은 피곤한 몸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나라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미안 여보. 재미있게 놀다 보니 늦었어. 지환은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피곤하지? 나라는 고개를 저으며 샤워를 하러 갔어요. 그날 밤 지환은 나라는 등을 돌리고 자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환은 작은 변화들을 더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화면을 끄곤 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핸드폰이 울리자 나라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지환은 포크를 들고 기다리다 물었어요. 누구야? 회사 일. 나라는 돌아와 앉으며 응, 친구야. 별일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 나라는 갑자기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가야 할 것 같아. 투자 세미나가 있어서 지환은 놀라서 물었어요. 투자 세미나? 갑자기? 너 그런 거 관심 있었어? 나라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돈 관리에 관심 생겼어. 친구가 추천해줘서 가보려고.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는 아내가 새로운 걸 배우려는 게 기뻤어요. 금요일 저녁 나라는 가방을 챙기며 지환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지환은 물론이지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지환은 나라는 안고 자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라는 정말 열심히 사네. 나도 더 잘해줘야겠어. 토요일 아침 지환은 차를 몰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나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부산 바다가 보고 싶네. 세미나 끝나면 산책 좀 할까봐. 지환은 웃으며 좋지. 사진 찍어서 보내. 기차역에 도착하자 주차장이 붐벼서 지환은 여기서 내려. 내가 주차하고 올게라고 했어요. 나라는 가방을 들고 내려. 알았어, 여보. 사랑이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환은 차를 세우기 위해 골목을 돌았어요. 주차를 하고 돌아오니 나라는 기차역 입구에 없었어요. 이미 들어갔나?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붉은색 스포츠카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포르쉐의 클래식 모델. 지환은 그 차를 잘 알았어요. 한우진의 차였으니까. 우진은 지환의 옛 동료로 지금은 경쟁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는 놈이었어요. 지환은 눈을 비볐어요. 우진 차잖아. 왜 여기 있어? 그 순간 나라는 그 차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탔어요. 지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고 지환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우연인가? 우진이 데리러 온 거야? 그는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 시동을 걸기 어려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라는 왜 기차 안 타고 차 타? 우진이랑 무슨 사이지? 하지만 그는 자신을 타이르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어요. 집에 도착한 지환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오후가 되자 불안이 커졌어요. 전화해볼까? 그는 핸드폰을 들고 나라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 도착했어? 세미나 어때? 메시지도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지환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바빠서 그런가?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나라는 요리 레시피를 보려고 쓰는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환은 무심코 화면을 켰어요. 브라우저가 열려 있고 앱이 로그아웃 안 된 상태였어요. 익명 데이팅 앱이었어요. 지환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앱을 열어봤어요. 최근 삭제된 메시지 폴더에 나라는 우진과의 대화가 남아 있었어요. 우진, 그 바보 ATM 출장 갔어?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나라는 응, 세미나 간다고 했어. 기대돼. 지환은 화면을 내려봤어요. 우진의 또 다른 메시지. 방금 그놈이 안 만진다고 아끼는 포르쉐 타봤어. 긁힐까봐 손도 안 대는 바보. 그리고 모아둔 와인도 맛있네. 지환의 눈이 커졌어요. 그 포르쉐는 지환의 차고에 있는 소장품이었어요. 와인도 특별한 날을 위해 모은 거였어요. 우진이 어떻게 나라는 통해 집에 들어온 거야?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결의가 들었어요. 사냥이 시작됐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화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나라는 우진과 함께 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화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나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어요. 태블릿을 다시 열어 앱을 자세히 봤어요.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진, 너네 집 와인 컬렉션 좋네. 그놈이 돈만 쓰는 바보인 줄 알았어. 나라는 쉿, 조심해. 다음에 또 와. 지화는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나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차고로 가서 포르쉐를 확인했어요. 먼지가 조금 덜 쌓여 있었어요. 정말 타고 다녔어. 와인 선반도 봤어요. 몇 병이 비어 있었어요. 지화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어요. 우진은 지환을 바보 ATM이라고 불렀어요. 돈만 쓰는 기계처럼. 지환은 그 별명이 아팠어요.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는 그걸 배신한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나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세미나 재미있어. 내일 올게. 지환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컴퓨터를 켜고 우진에 대해 검색했어요. 경쟁사 마케팅 이사, 화려한 생활을 하는 놈이었어요. 지환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진이 나 대신 내 집에서. 분노가 차가운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거 모아, 라고 복수.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했어요. 나라는 내일 돌아올 테니까. 지환은 저녁을 먹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환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려 보일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타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로봇 청소기 모양으로 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그건 집안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모든 걸 녹화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환은 바로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필요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물건이 도착하자 그는 포장을 풀고 설명서를 읽으며 설치했어요. 로봇을 거실에 놓고 앱으로 연결했습니다. 카메라는 360도로 집안을 비추고 소리도 녹음할 수 있었어요. 나라는 아직 부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지환은 로봇을 테스트하며 거실을 돌아다니게 했어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좋아, 이걸로 시작하자.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앱을 닫았어요. 저녁이 되자 나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여보, 다녀왔어 라고 말했어요. 지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세미나 어땠어? 재미있었어?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나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어요. 응, 유익했어.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어.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따마셨어요. 지환은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이거 샀어. 집 안보안 강화하려고. 요즘 도둑 소문 많아서. 나라는 로봇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불안했어. 그녀는 로봇을 만져보며 웃었어요. 지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내 함정이 될 거야. 그날 밤 지환은 나라는 안고 자는 척했지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나라는에게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 가래.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아. 내일 출발이야. 나라는 커피를 따르며 물었어요. 갑자기? 어디로? 지화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일본 도쿄. 프로젝트 미팅 때문에.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와. 내가 집 잘 지킬게. 지화는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출장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그곳에서 모든 걸 지켜볼 계획이었어요. 출근 후 지화는 상사에게 병가를 신청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일주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상사는 걱정하며 허락했어요. 지화는 회사에서 나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자 그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연결했어요. 집안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나라는 출근한 척 집을 나섰지만 지화는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나라는 들어왔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며 웃었어요. 응, 출장 갔어. 이제 안전해. 와, 지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곧 문이 다시 열리고 한우진이 들어왔어요. 우진은 코트를 벗으며 나라는 안았어요. 드디어 둘이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환은 화면을 노려봤어요. 우진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 한 잔에. 나라는 부엌으로 가서 지환이 모아둔 맥켈란 25년산을 꺼냈어요. 우진은 잔을 들고 마시며 감탄했어요. 이거 비싼 거지? 그놈이 아끼는 거잖아. 나라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지환은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증거야. 우진은 일어나 욕실로 가더니 지환의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이 가운 편하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나라는 옆에 앉아 와인을 따랐어요. 지환은 이를 갈았어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그들은 한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놈 명의로 된 적금 돈은 충분해? 주식 투자한 거 다 내 계좌로 옮겼어? 나라는 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거의 다 했어. 조금 더 기다려. 회사 프로젝트 파일도 훔쳐왔어. 고객 데이터 중요한 거. 우진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좋아. 그걸로 우리 회사에서 그놈 프로젝트 뺏을 수 있어. 돈 더 필요해. 빨리 처리해.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 지환은 충격으로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이게 단순 불륜이 아니야. 회사 기밀까지. 그는 바로 녹화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비디오와 오디오를 별도로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어요.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지환은 호텔 방을 서성이며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에 신고할지, 회사에 알릴지. 며칠 후 지환은 출장 복귀를 연기하며 더 지켜봤어요. 우진은 매일 집에 와서 지환의 물건을 사용했어요. 한 번은 우진이 차고로 가서 포르쉐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차 타고 나갈까? 나라는 말렸어요. 안 돼. 들키면 큰일 나. 지환은 모든 장면을 녹화했어요.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라는 현관에서 안아주며 수고했어. 여보라고 말했어요. 지환은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출장 힘들었어. 회사 상황이 안 좋아.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환은 은행 앱을 열고 가족 카드 한도를 조정했어요. 500영원으로 낮췄습니다. 나라는 출근 준비를 하며 모르던 척했어요. 오후에 나라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카드 한도 왜 이렇게 낮아? 쇼핑하려고 했는데 안 돼. 지환은 사무실에서 대답했어요. 회사 어려워서 그래. 절약해야 해. 미안. 나라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왜? 나 필요해. 지환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할게. 이해해. 전화를 끊자 지환은 미소 지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나라는 집에 돌아와 투덜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환은 카메라로 그걸 봤어요. 다음 날 저녁 우진이 집에 왔어요. 나라는 소파에 앉아 울상으로 말했다. 카드 한도 줄었어. 돈 못 주겠어. 우진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 그럼 프로젝트 인수 어떻게 해? 빨리 돈 마련해. 나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워. 지환이 회사 핑계 대면서 안 풀어줘. 우진은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요. 너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네. 제대로 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지환은 호텔에서 그 장면을 보며 웃었어요. 벌써 금가네. 나라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지환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우진이 다시 오지 않자 나라는 불안해 보였어요. 우진아, 왜 안 와?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지환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야. 지환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척 했어요. 나라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출장 어땠어? 지환은 포크를 들며 대답했어요. 바빴어. 이제 안정됐어. 하지만 그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확인했어요. 나라는 지환 명의로 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어요. 지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상담 부탁해요. 그는 증거 파일을 들고 갔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력한 증거네요. 불륜뿐 아니라 경제 범죄도. 지환은 안도하며 나왔어요. 집에서 나라는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카드 한도 풀어줘. 생활비 부족해. 지환은 TV를 보며 말했다. 조금 더 기다려. 회사 상황 봐서. 나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환은 카메라 앱을 확인했어요. 우진과의 메시지가 줄었어요. 좋아. 갈라서네. 그는 맥주를 따 마셨어요. 며칠 후 지환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확인했어요. 고객 데이터가 누락된 게 있었어요. 나라는 짓이야. 그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누군가 데이터 유출한 것 같아요. 상사는 조사팀을 꾸렸어요. 지환은 집에서 나라는 관찰했어요. 그녀는 우진에게 전화했어요. 돈 문제로 싸우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빨리 안 하면 끝이야. 나라는 울며 전화를 끊었어요. 지환은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나라는 점점 초췌해 보였어요. 쇼핑을 못하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지환은 가족 카드를 완전히 정지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봤어요. 우진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나라는 혼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지환은 출근하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천천히. 지환은 주말에 차고를 청소했어요. 포르쉐를 닦으며 우진의 손자국을 지웠어요. 나라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물었어요. 출장 때 뭐 샀어? 지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돈 아껴야지. 나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에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돈 없으면 만나지 마. 나라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네.
지환은 카메라로 그걸 봤어요. 완벽해 그는 증거를 더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프린트하고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나라는 점점 지환에게 애교를 부렸어요. 여보, 카드 한도 좀 풀어줘. 지환은 곧 할게라고 말하며 미뤘어요. 우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나라는 불안해졌어요. 우진아, 미안해.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지환은 호텔에서 돌아온 후 정상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복수 계획이 가득했어요. 이제 기다려. 지환은 그 주말 내내 집안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차고에서 포르쉐를 닦는 동안 우진의 지문이 남아있을까봐 손수건으로 구석구석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날아오르는 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나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물었어요. 출장 갔을 때 뭐 샀어? 선물 없어? 지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샀어. 돈 아껴야지.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나라는 입을 삐쭉 내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재미없어.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우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돈 없으면 만나지 마. 나 바빠. 나라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을 부렸어요. 지환은 로봇 카메라 앱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좋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는 은행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나라는 저녁 내내 지환에게 애교를 부렸어요. 여보, 카드 한도 좀 풀어줘. 쇼핑 가고 싶어. 지환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곧 할게. 조금만 기다려. 우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나라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진아, 미안해. 곧 돈 마련할게. 하지만 우진은 읽지도 않았어요. 지환은 호텔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엔 복수 계획이 꽉 차 있었어요. 이제 기다려. 때가 왔어. 며칠 후 지환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나라는 전화했어요. 여보, 출장 일정이 바뀌었어. 비자 문제로 오늘 집에 일찍 갈 것 같아. 나라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언제쯤? 지환은 차를 몰며 대답했어요. 30분 후면 도착할 거야.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어. 그는 일부러 시간을 촉박하게 말했어요. 호텔 방에서 카메라 앱을 켜고 집안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나라는 모습이 잡혔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끊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젠장, 우진 아직 안 갔어. 나라는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달려갔어요. 우진은 지환의 낡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소파에 누워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뭐야? 왜? 우진이 물었어요. 나라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환이 지금 온대. 빨리 나가. 우진은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일어났어요. 뭐? 출장 아니었어?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나라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하더니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 들키면 안 돼, 라고 속삭였어요. 우진은 가방을 챙겨 계단으로 달려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아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지만 재빨리 아래로 사라졌어요. 지환은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도망치는 꼴 봐라. 나라는 집 안으로 돌아와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와인잔을 주워 싱크대에 넣고 우진이 피운 담배꽁초를 화장실에 버렸어요. 냄새 나면 어떡해.
나라는 중얼거리며 공기청정기를 켜고 향수병을 들고 방 안 곳곳에 뿌렸어요. 강한 장미향이 화면 너머로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베개를 정리하고 소파 쿠션을 털었어요. 우진이 앉았던 자리에 남은 머리카락까지 주워서 버렸어요. 나라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화는 호텔에서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며 기다렸어요. 30분 후 그는 실제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라는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여보, 왔어? 피곤해 보이네. 지화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비자 문제로 골치 아팠어. 쉬어야겠어. 그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기 중에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향수 뿌렸어. 냄새 강하네. 나라는 웃으며 응, 청소하면서 뿌렸어. 집이 좀 답답해서라고 말했어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아래를 보니 와인잔이 아직 물기 젖어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화는 소파 쿠션 아래를 뒤지며 물건을 찾는 척했어요. 뭐 잃어버렸어? 나라는 물었어요. 지화는 손에 쥔 물건을 꺼냈어요. 고급 호텔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너 부산 세미나 갔을 때 호텔 거잖아. 나라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때 가져온 거야. 잊어버렸네. 그녀는 서둘러 라이터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화는 피곤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알았어, 쉬자.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내내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지화는 우진을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우진의 회사 근처 주차장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나자. 중요한 일. 우진은 주차장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화는 차 안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걸 봐. 그는 노트북을 켜고 비디오를 재생했어요. 우진과 나라는 대화, 돈 빼돌리는 이야기, 회사 데이터 훔친 장면이 나왔어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지화는 차갑게 말했어요. 불륜뿐 아니야. 경제 범죄야. 회사 기밀 유출, 사기. 너 감옥 갈 수 있어. 3년은 기본이야. 우진은 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뭐 원해? 지화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라는 주모자라고 증언해. 너는 강요당했다고. 데이터 훔친 건 나라는 지시였다고. 그러면 너는 풀어줄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할게. 그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지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배신이 빠르네. 그 주말 지화는 모든 걸 마무지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는 고급 호텔 VIP 룸을 예약했어요. 나라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초대했어요. 가족 모임이야. 와주세요. 나라는 부모님은 최근 딸의 태도가 차가워져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 있냐라고 물었지만 지화는 그냥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우진에게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와라고 지시했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호텔 룸에 모였어요. 나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화는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가족 모임이야. 즐기자. 나라는 부모님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지화나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지화는 미소 지으며 좋아요, 장인어른. 우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지화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화면에 비디오가 재생됐어요.
나라는 우진과 소파에 앉아 말하는 장면, 지환 퇴직금 계좌, 돈 빼서 우리 거로 하자. 그 바보 모를 거야. 우진이 웃으며 좋아. 회사 프로젝트도 빼짜라고 말하는 부분. 나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그녀는 소리쳤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야,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를 뺨 때렸어요. 이런 년, 어떻게 남편을. 나라는 울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오해야. 우진은 땀이 비오듯 흘렸어요. 지환은 스크린을 끄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형사 고소장. 사기, 협박, 회사 기밀 절도. 너희 둘 다. 그는 나라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도 여기 있어. 보상금 2억 원 요구할 거야. 나라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지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늦었어.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모두 나라 아이디어였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집으로 가자. 너랑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나라를 끌고 나갔어요. 지환은 홀로 남아 와인을 마셨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났어요. 끝났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지환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서류를 제출하며 신고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파일을 확인하고 조사 시작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라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어디로 가? 어머니가 물었어요. 나라는 울며 모르겠어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기밀 유출로. 상사가 말했어요. 지환은 회사로 돌아가 프로젝트를 마무지었어요. 동료들이 요즘 표정 좋아 보이네라고 했어요. 지환은 웃으며 그냥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지환은 집을 정리했어요. 나라는 물건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로봇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제 필요 없네. 그는 앱을 삭제하고 차고로 가서 포르쉐를 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며 도로를 달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새 시작이야. 지환은 라디오를 켜고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변호사는 전화로 이혼 절차 시작됐어. 보상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환은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어요. 나라는 부모님 집에서 울며 지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나라는 미안해라고만 반복했어요. 우진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어요. 과거가 문제야. 그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지환은 주말에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셨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지환은 좋아. 자유로워라고 말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봤어요. 이제 나 혼자야.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환은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네가 잘했어. 상사가 말했어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보상금 줄게.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지환은 돈을 받아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구를 새로 들이고 벽에 사진을 걸었어요. 이제 내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우진은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새 출발하자. 그는 짐을 쌌어요. 나라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다시 일할게. 그녀는 이력서를 썼어요. 지환은 저녁에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꿈 같아.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친구 모임에서 새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웃었어요. 지환은 대답했어요. 반가워요.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지환은 그 후로도 가끔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건배, 지환은 잔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포르쉐를 닦았어요. 이제 나만의 거야. 나라는 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상사가 말했어요. 우진은 멀리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놈이 이겼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환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끝났어. 정말. 지환은 그날 밤 호텔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추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번쩍거렸지만 그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마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게요. 우진 쪽은 이미 협조할 거예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은 밤새 고민하다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경찰서 가서 증언할게. 지환은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배신자들이 서로 배신하는 꼴을 보겠네. 나라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후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나라야, 나와. 어떻게 된 일이야? 나라는 문을 열고 나와 앉았어요. 아빠, 오해야. 지환이 과장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비디오 봤어. 네가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나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진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환의 위협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감옥 가기 싫어. 그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지환에게 전화했어요. 증언할게. 나라는 주모자라고 할게. 지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아. 내일 만나. 경찰서에서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썼어요. 저는 나라는 강요로 범죄에 가담했어요. 데이터 훔친 건 그녀 짓이었어요. 돈도 그녀가 빼돌렸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증언 감사해요. 조사할게요. 우진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미안, 나라야. 하지만 나 혼자 당할 수 없어. 나라는 그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들었어요. 우진이 내 탓으로 돌렸대.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라는 핸드폰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새끼. 배신자. 그녀는 우진에게 전화했어요. 야, 한우진. 어떻게 나한테 그래? 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 혼자 감옥 갈 수 없지. 나라는 울며 전화를 끊었어요. 지환은 변호사와 함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잘 됐네요. 이제 나라 혼자 죄를 뒤집어 쓰게 돼요. 지환은 미소 지었어요.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나라는 부모님 집에서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가 위로하려 했지만 나라는 엄마, 나 잘못했어라고만 반복했어요. 다음 날 경찰이 나라를 소환했어요. 조사받아야 해요. 나라는 떨며 경찰서로 갔어요. 저는 우진이 시킨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우진의 증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주모자예요. 나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환은 변호사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어요.
나라는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이나라,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군요. 나라 변호사는 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지환 변호사는 일어나 스크린을 켰어요. 이 비디오를 보세요. 화면에 나라는 우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환 돈 빼서 우리 투자하자. 그 바보 모를 거야. 나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야. 하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지환 변호사는 메시지 기록을 보여줬어요. 여기. 나라는 지환 씨 돈을 우진에게 보낸 증거예요. 집안일은 안 하고 돈만 썼어요. 지환은 증인석에 앉아 증언했어요. 아내는 요리도 안 했어요. 제가 출근할 때 도시락 챙겨준 척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음식이었어요. 나라는 울며 변호사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재산 분할 청구 기각. 나라는 씨는 빼돌린 돈 전액 반환하고 2억 원 배상하세요. 나라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판사님, 제발. 하지만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 끝. 우진의 재판은 따로 열렸어요. 그는 법정에 서서 떨었어요. 저는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지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여기 우진 씨가 데이터 훔친 메시지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우진은 땀을 흘렸어요. 그건 나라는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사기, 횡령, 데이터 절도, 3년 징역.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제발 집행유예. 하지만 판사는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수감되며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라는 자신의 재판에서 울며 증언했어요. 우진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우진의 배신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판사는 경제, 범죄 공모, 18개월 징역이라고 선고했어요. 나라는 법정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아빠, 도와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자초한 거야. 지환은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이제 바꿔야지. 럭스미트를 불러 자물쇠를 교체했어요. 새로 해주세요. 그는 집안을 청소하며 나라의 물건을 모두 버렸어요. 옷, 화장품, 사진까지. 이제 깨끗해. 지환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가벼워. 나라는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냈어요. 출소할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왔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집에 오지 마. 너 때문에 집안 망쳤어. 나라는 울며 어디로 가?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살았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님, 계산할게요. 하지만 월급은 적었어요. 지환은 변호사를 통해 압류를 걸었어요. 모든 수입 압류하세요. 나라는 월급 명세서를 받자 충격받았어요. 이게 다 압류? 그녀는 지환에게 전화했어요. 제발 좀 풀어줘. 지환은 차갑게 법원 판결이야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3년 후 출소했어요.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어요. 이제 뭐해? 그는 나라는 찾아갔어요. 돈 내놔. 내 탓에 다 잃었어. 나라는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꺼져. 우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돈 없으면 소송할게. 나라는 문을 쾅 닫았어요. 미친 새끼.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싸웠어요. 우진은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전과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죄송해요.
그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삽 들고 와. 나라는 카페에서 서빙했어요. 커피 나왔어요. 하지만 팁도 압류됐어요. 지화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축하해, 이사님.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는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제 자유야. 주말에 친구를 만나 골프를 쳤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지화는 웃으며 좋아. 새 여자친구도 생겼어. 그는 데이트를 하며 웃었어요. 영화 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는 그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지환이 승진했대. 그녀는 울며 술을 마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우진은 지환을 원망하며 그 새끼 때문에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환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그는 포르쉐를 타고 드라이브했어요. 바람이 머리를 스쳤어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는 매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도 압류 통보. 그녀는 편지를 찢었어요. 우진은 나라는 만나 싸웠어요. 돈 나눠. 나라는 없어라고 소리쳤어요. 지화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압류 진행 중이에요. 지화는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 지화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축하해. 친구들이 꽃을 던졌어요. 나라는 그 사진을 SNS에서 봤어요. 행복하네. 그녀는 울었어요. 우진은 술집에서 취해 지환 그 새끼라고 욕했어요. 지환은 신혼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웃었어요. 이게 진짜 삶이야. 나라는 낮은 월급으로 버티며 살았어요. 오늘도 일해. 카페 주인이 말했어요. 우진은 공사장에서 다쳐 병원에 갔어요. 돈 없어? 그는 한숨 쉬었어요. 지환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그들은 지옥에서 살겠네. 나라는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용서해줘. 하지만 아버지는 안 되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나라는 다시 찾아 화해하자라고 했지만 나라는 꺼져라고 쫓아냈어요. 지환은 회사 미팅에서 웃었어요.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나라는 거리를 걸으며 지환의 차를 봤어요. 저 차.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진은 새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전과 있어 지환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어. 아이가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야. 나라는 결국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접시 닦아. 주인이 말했어요. 그녀는 손이 부르트러올 만큼 일했어요. 우진은 택배 기사로 일했어요. 상자 옮겨. 그는 등에 땀을 흘렸어요. 지환은 주말에 산책했어요. 날씨 좋네. 그는 미소 지었어요. 나라는 압류 통보를 또 받았어요. 이제 끝나? 그녀는 울었어요. 우진은 나라는 만나 돈을 요구했어요. 빌려줘. 나라는 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지화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내 길이야.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나라는 밤에 혼자 TV를 봤어요. 지환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진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웠어요. 모두 망쳤어. 지환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겠네. 그는 와인을 따마셨어요. 나라는 다음날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도 버텨. 우진은 트럭을 몰며 생각했어요. 복수할까? 하지만 힘없었어요. 지화는 친구와 통화했어요. 요즘 행복해. 친구가 웃었어요. 이게 최고의 복수야. 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옛 기억을 잊었어요. 회사에서 CEO 제안을 받았어요. 할래? 상사가 물었어요. 지화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나라는 여전히 낮은 일자리를 전전했어요.
청소할게요. 그녀는 바닥을 닦았어요. 우진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돌려 소음 속에서 버텼어요. 지화는 새 집을 샀어요. 이제 정착하자. 그는 가구를 배치했어요. 나라는 지환의 성공 소식을 들었어요. CEO 됐대. 그녀는 울었어요. 우진은 그 새끼 운 좋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환은 가족과 여행했어요. 부산 가자. 바다가 반짝거렸어요. 나라는 원룸에서 혼자 먹었어요. 라면 또야. 우진은 친구를 잃었어요. 전과 때문에 지환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게 끝이야. 나라는 매일 피곤했어요. 우진은 싸움에 휘말렸어요. 돈 내놔. 지환은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들은 지옥에서. 나라는 결국 병이 났어요. 입원해야 해. 의사가 말했어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어요. 우진은 사고로 다쳤어요. 보상금 없어. 그는 누워 있었어요. 지환은 기부 활동을 했어요. 도와주자. 그는 웃었어요. 나라는 지환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해. 하지만 지환은 읽지 않았어요. 우진은 감옥 동기를 만나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지환은 성공한 삶을 즐겼어요. 이게 복수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나라는 거리를 방황했어요. 왜 나만? 우진은 술에 빠졌어요. 끝났어. 지환은 새날을 맞이했어요. 평화로워.